파리와 노린재 그리고 왕바구미와 벌 이야기. 잘 못 들은 건가? 사람의 목소리라 여겨지는, 그렇지만 또렷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웅성거림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리라 여겨지는 게 들리는 것 같아 문을 활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하늘은 구름 없이 맑다. 따라서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없는 햇볕이 따뜻하다. 시선을 등산로 쪽으로 유지했다. 누군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이 흘러도 인기척이 없다. 하여 다른 방향을 살펴도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내 귀가 예민하여 어떤 자연의 소리를 두고 사람의 소리라 착각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막 정오를 넘긴 이 시각, 초소에서 누가 되었건 사람의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기에 이런 착각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3일 만에 오르니 어제 그제 비 내린 이틀간에도 다녀간 사람의 흔적이 보인다. 그건 두 발을 올리고 걷는 식으로 운동하는 기구다. 발을 디디는 곳이 나지막한 턱이 있으므로 빗물이 고일 수 있다. 그러기에 누가 물이 고이지 않게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그저께 일 마칠 때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 27호 초소에서 일하고서 아직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 산 꼭대기에서 만난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드넓은 자연을 보며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면 그만인데도 주변에 운동기구가 있으므로 혹여 누가 올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지금도 그렇다. 알아차릴 수 없지만 사람의 소리라 확인하려고 사방을 살펴도 가까이 사람이 없다. 들리는 건 오늘도 여전히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소리뿐이다. 냉정함을 되찾아 착각에 빠진 이 소리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한다. 이따금 들리기 때문이다. 바람의 세기는 약하다. 그러므로 바람이 어떤 사물과 마찰하였을 때 소리 같지 않다. 귀를 곤두세우니 벌레의 소리 같기도 하다. 한겨울에 벌레는 드물다. 며칠 전부터 초소 안에 파리가 있었다. 녀석은 이미 죽었어야 함에도 살아있는데 그것은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게 비바람을 막아주듯이 초소는 파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하여 더 살게 하는 구실을 한 셈이다. 파리의 행동은 아주 굼뜨다. 활동기에 날렵한 날갯짓이 아니다. 운동 감각이 둔한 내가 손가락을 가까이 대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 그 상태로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오래전에 본 중국 영화에서 나무젓가락으로 잽싸게 날아가는 파리를 잡는 걸 보고 신기해한 적 있다. 단 하루라도 더 살려는 의지를 갖춘 파리를 지금으로서는 나도 젓가락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생명 주기를 놓치면 파리의 행동도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살아있는 파리의 처지에서 행복할 것 같지 않다. 무리가 사라진 세상에 남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짝짓기를 위한 노력도 종족을 번식하려는 의지도 사라진 채 명이 붙어있기에 얼쩡거리는 파리를 잡지 않고 내버려 둔다. 파리는 어차피 죽을 것이다. 먹이로 하는 게 없을 터이고 속을 채우지 못하면 더 살려는 의지가 소멸하면서 늦게까지 살아남은 파리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생명 있는 게 또 하나 있다. 그것도 벌레다. 오래전 나는 온갖 벌레에 관심을 두었다. 그 시절 같았으면 작은 벌레를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아냈을 것이다. 벌레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그저 내 눈에는 많고 많은 노린재 중 하나일 뿐이다. 노린재는 건드리면 이름에 내포한 것처럼 고약한 노린내가 난다. 그러기에 화려한 노린재라 할지라도 가지고 놀기에 적당한 벌레가 되지 못한다. 반면 왕바구미는 내가 좋아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곰보같이 우툴두툴한 형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날 것이라 착각할 것이다. 왕바구미는 전혀 냄새가 없다.
코가 아무리 예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바구미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없다. 구부러진 긴 주둥이를 먹잇감에 박아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의 생김새가 다소 징그럽고 이상하여 불쾌한 냄새를 가졌을 것이라 착각하는 것뿐이다. 노린재도 죽이지 않고 내버려둔다. 바깥보다 따뜻한 초소 안에서 생명을 연장하겠지만 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기 마련이다. 이에서 벗어날 생명체 하나 없다. 파리도 노린재도 죽는다. 다만 이 벌레들의 생명이 한 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파리도 노린재도 땅속 깊이 들어가 월동하고서 이듬해 다시 사는 벌레가 아니다. 종족이 거의 죽었건만 살아남아 눈앞에서 알짱대는 것뿐이다. 왕성한 활동기라면 파리에 대해 나는 민감해진다. 까닭은 그것이 날아다니며 내는 소리 때문이다. 게다가 이마, 머리, 곧장 등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앉아 귀찮게 할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렇지만 초소한 파리는 종족보다 더 살아있다는 행운을 얻었을 뿐 비행하면서 날카로운 소리도 내지 못한다. 살아있으니까 살겠다는 의지뿐인 것 같다. 그러기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붙으면 오래 매달려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초연해지려는 의지처럼 파리도 어쩌면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람의 소리라 여긴 것에 시작하여 벌레에 접근하다 보니 생각이 갈라진 것 같지만 벌레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한순간이다. 나는 벌레를 인식하지만 파리와 노린재는 나란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귀찮게 해도 마찬가지다. 벌레의 처지에서는 인간이 뭔지, 사람이 뭔지, 내가 뭔지 알 길이 없고 알 필요가 없기에 그럴 것이다. 나의 처지에서는 파리를 두고 파리자는 것을 어떤 노림죄인지 모를망정 그게 그것이란 사실을 알기에 잠시 내 사고를 사람과 벌레로 연관짓는 것이다. 1시간쯤 지났다. 문을 열고 따뜻한 햇볕을 얼굴에 받으며 떡라면을 먹을 때였다. 멀리서 다가오는 웅성거리는 사람 소리라 착각했던 소리의 정체가 찾아왔다. 그건 문턱에 앉았다. 벌이다. 벌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의 꼴이 아니다. 어렵사리 날개를 비빌 때 나는 소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벌 한 마리가 초소 주변을 맴돌며 낸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2015년 12월 1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